그 땅굴에 관한 거하고 뭐 살짝 섞어가지고 저걸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예, 질문을 좀. 네. 조금 전에 그 땅굴에 관여된 일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땅굴의 그 상황이 지금 민간단체에서는 거의 지금 활동을 안 하는지 지금 방송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그 관계는 어떻게 됐는지 우리 이 시간을 빌어서 국민들에게 그 땅굴의 심각성과 네.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더 당부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네, 그 땅굴이라고 보면 사실은 우리 국민들은 안보 불감증에 걸린 뭐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나 그러면 지난 그 1월 달인가요? 우리가 그 활동을 하면서 땅 속에서 그 녹취 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너무나 심각한 이 그 땅 속에서 북괴군들이 아마 땅굴을 파고 있는 이런 그 정황을 심각하게 이제 그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었는데요. 지하 땅 속에서 나오는 소리를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봤을 적에 그곳에는 어떤 지하철 공사라든가 광산이라든가 이런 전혀 활동이 없는 이런 지역에서 그것도 땅속 거의 뭐 20여 미터 지점에서 그 한 군데가 아닌 여러 군데에서 작업을 하는 이런 그 소리, 뭐 폭음 소리라든가 내지는 지하에서 어떤 그 갱도 내 트럭이 지나다니는 이런 소리, 그 다음에 뭐 발파 소리 내지는 뭐 이런 작업하는 소리, 그 다음에 기계음, 뭐 특히 그 컴프레셔가 돌아가는 이런 소음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은 신변의 위협도 좀 느끼면서 작업을 우리가 국민들 때문에 이제 그런 활동을 보이지 않게 이제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과정이었지만 일반 그 방송에도 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뭐 종편 내지는 뭐 공중파 방송 전혀 관심들이 없는데요.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제 유튜브 쪽을 통해서 활동 소식을 조금씩 알리고 했는데 그나마도 지금은 뭐 거의 활동이 전국적으로 거의 중단되다시피 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나마 이걸 끈을 놓을 수가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누군가는 이 사실을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특히 국가 안보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국방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동안에 제가 그 14년도부터 현재까지 활동하면서 이 내용을 보면 국방부는 국민들한테 뭔가 알리기 싫은 이런 그 어떤 하나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역으로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알아서는 안 될 내용으로 치부해버리고 그 있다는 증거가 확실한 이런 내용이다가 보니까 국민들한테는 전혀 알릴 수가 없는 건지 알리지 않는 건지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특히 국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 그러면 저희는 전에 방송을 몇 번 했지만 그 댓글 달리는 거 보면 뭐 이거는 땅굴은 있을 수 없다 뭐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저는 뭐 기술자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기술자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소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 역시 국민의 죽고 사는 문제, 특히 이 부분은 국가의 안보에 직결되어 있는 부분은 죽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거짓으로 국민들한테 알린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땅굴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지상에서는 뭐 핵을 쏜다, 뭐 미사일을 뭐 발사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쪽하고 상당히 어떤 관계가 안 좋은 입장이지만 사실은 아마 그 이놈들이 지금 지하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정황을 녹음을 통해서 알아본 사실이지만 절대 땅굴은 포기하지 않는 이런 그 하나의 군사 시설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발밑에 자기가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다고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고 국가에서 방송에서 일체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 여러분, 이 사실은 땅굴은 엄연히 지금 존재하고 있는
군사 무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간혹 제보를 저희한테 많이 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분들은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또 국가에 신고를 해도 이분들은 나와서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저희만이라도 국민들한테 이런 호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특히 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국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말씀드리는 이런 상황을 절대 국민들께서는 소홀히 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린다면 네, 지금 안보 기관이 여러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국정원 같은 경우는 그 또 안보 라인 중에 가장 중요한 그 부서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예전에 그 국정원장으로 지냈던 남재준 장군 같은 경우는 일전에 네, 그 대통령 후보 대선에도 나오셨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럴 때 그분이 또 땅굴 쪽에는 누구보다도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안보 대통령으로 자처하신다고 해서 네. 저희가 좀 지원을 좀 나간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또 그 이후에 그 TV 토론에서도 네. 그 안보 땅굴 문제를 어느 후보가 좀 남재준 장군에게 좀 질문했을 때 네, 남재준 장군께서 그 우리의 그 기대와는 좀 반대로 네. 실망스러운 답변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러면은 남재준 장군께서는 왜 그 문제를 네. 그 땅굴을 좀 DMZ 4km 이남까지는 안 들어온 것으로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좀 우리 국민들이 네.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기 위한 토론회입니다. 이 점을 잘 유의해서 토론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하시죠. 네, 그 남재준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후보님은 그 참모총장을 역임하시고 그리고 국장원장님을 역임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안보관은 확립이 확실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최근에 그 대두되고 있는 이 남침 땅굴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 북한 남침 땅굴에 대한 실상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며 그 대비책에 있으시면 한번. 예. 지금 현재도 군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땅굴을 계속적으로 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땅굴을 찾고 있는 현장의 최고 수장이 사견임을 전제로 언급하기를 북한은 1970년대 중반 이후로는 남침용 땅굴을 파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발언입니까? 땅굴을 찾는 필드의 수장이 없는 땅굴도 찾아야 할 판국에 있는 땅굴도 없을 것처럼 생각하며 땅굴을 찾으러 불철주야 수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보기관과 국민들은 지금까지 믿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대선 후보로 나왔던 남재준 전 국정원장께서 저런 식의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고 있는 것이지요. 막연하게. 지금 현재 군에서 찾지 못했던 땅굴이 대략 전방에 군단당 1, 2개 소식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찾고 있어요. 그런데 이 후방에 대한 땅굴 문제는 신빙성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도 갖은 노력으로 그걸 검증을 하려고 하고 있고 군에서도 땅굴을 갖다가 잊어버린 건 아니다. 지금도 이 시간 계속 탐사하고 있다는 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얼마 전에 그 후보님 캠프 관계자분이 그 민간 남침 땅굴 탐사대 그 대장을 만나서 같이 얘기하는 그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민간 탐사대도 나름대로 그 지하에서 녹음도 하고 해가지고 지금 그걸 지금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군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민간이 서울에 지금 현재
들어와서 서울에서 인천에서 그 지하에 녹음을 해가지고 발파 작업이나 그 이런 거를 이번에 그 김태준 씨인가요? 그 저 체코 북한 대사로 있었던 분이 김태선 씨인가요? 갑자기 이름이. 그분도 그 얘기를 듣고 그 상황을 보고 인정을 왔어요. 근데 와서 현장을 쭉 다니면서 보니까 이제는 90년대 이후의 땅굴은 북한이 혼자 뚫지 않고 남한하고 협력해서 뚫으려 하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한마디 말해 남쪽에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땅굴은 남한 정북 좌파들하고 같이 뚫는다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왜 국내에서는 이것이 그렇게 드러나지를 않고 자꾸 표현화가 되질 않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캠프 관계자가 그저 후보님 캠프 관계자가 직접 그분들을 만나고 가셨는데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안 드렸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끝까지 찾아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 서울, 경기, 뭐 인천 일원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률을 몇 프로 정도로 보십니까? 땅굴 파는 기술로 봤을 때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근자에도 북한이 땅굴 파는 기술을 본 적이 있는가 보죠. 그런데 이건 어쩌라고요? 지금 그 북한 같은 경우는 땅굴 파는 그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인데요. 더군다나 50년 동안 북한에서부터 50년 동안 땅을 파고 들어왔으면은 지금 서울이 문제가 아니라 더 심하지도 않을까요? 아니죠. 50년 동안. 아무리 해도 기술이 발달해도 중간에 산소를 공급해 줘야 되고 배수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한정 그렇게 파고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앵무새처럼 물 문제, 버럭 문제, 공기 문제로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해도 현실은 보신 바와 같은데 안보 수장들이 저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 산소 처리나 네, 김민찬 후보 잠깐만요. 네. 지금 김민찬 후보께서 남재준 후보에게 계속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요. 남재준 후보께서 그 답변을 계속하시면 결국은 본인의 시간이 다 감해진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문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물 문제, 버럭 문제, 공기 문제는 국내에 광산학과를 나온 분의 말에 의하면
다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보니까 확실히 이건 본 갱도에서 올라온 사경입니다. 사경인데 이게 이제 제가 이 각도를 대충 보니까 한 45도 정도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 갱도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면은 이것은 땅굴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실 수 있는 겁니까? 내가 볼 때는 인위적인 그러한 작업을 한 형태입니다. 형태고, 이것을 보면은 이게 땅굴이라고 생각할 때는 분명히 사경이고, 그리고 이것이 본경에서 올라온 사경 생태고, 이게 올라왔을 경우, 만약 지표면에 조그만 구멍 하나라도 이게 뚫릴 때는, 이 밑에 있는 공기압에 의해서 바람이 확 올라옵니다, 이게. 올라요. 그래갖고 자연 통풍이 보통 광산 같은 데에서는 자연 통풍을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국방부나 또 땅굴이 장거리 땅굴이 남한 내에 깊이까지 들어올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그 주장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그 버럭 처리 문제, 공기의 조달 문제, 물 처리 문제를 문제로 들거든요. 지금 여기 남굴사나 이 관계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폐광을 통해서 버럭 문제는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몇 킬로마다 이 숨구멍을 낼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뭡니까? 그 물 문제 이런 부분도 다 처리가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보셨을 때 그런 부분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나요? 물 처리는 그렇습니다. 이 보통 터널을 뚫을 때나 탄광에서나 1000분의 3 정도 기울이면은 물은 자연적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보통 그 광산에서 그런 형태로 많이 뚫고 있기 때문에 그 물 처리는 자연적으로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수맥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데는 물이 없을 거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만약 이 파도 물결처럼 굴곡의 형태로 이 수맥은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데에서 어떻게 높은 데로 갈 수가 있느냐 하는데 아니죠. 낮은 데서도 높은 데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수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수맥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려야 한다고 하는 그 개념은 달리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볼 때는 역시 그 기울기만 어느 정도 잡아주면 물은 빠지게 되어 있고 또 인위적인 방법으로 광산에서는 한쪽에 물을 모아놓고 또 그것을 여기 또 그 각도를 더 높여 잡아가지고서 또 낮은 쪽으로 해서 펌프나 그런 것으로 통해서 물을 분명히 옮겨주면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 버럭을 폐광에 처리하는 그런 그 주장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나요? 이제 이 버럭 처리는 지금 이제 상당히 이것도 이제 의문성이 있습니다. 과연 그 멀리까지 옮길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현대적인 기술로 보면 분명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중국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중국에는 그 노동자들에게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한 500m를 쭉 서서 한 바구니씩 이렇게 옮겨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보면 자갈을 모래나 자갈 같은 것을 담아갖고 옮겨줬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인원만 많다면 충분히 가능한 거죠. 옮길 수 있는 방법은 더한다는 이 컨베이어 같은 그런 것으로 충분히 옮길 수 있다고 봅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 광차에 실어서 어느 시점까지 움직이면은 또 거기서 또 이렇게 옮기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그 세 가지 난제로 제시하는 그런 그 문제들은 어떤 그 경험자의 입장이나 어떤 그 가지고 계신 견해로 봤을 때는 어떤 불가능한 것이 아니죠. 다 가능한 문제로 이렇게 보신다는 얘기죠. 공기 처리도 저건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면은 본 갱도가 하나 파고서 옆에 작은 갱도를 파 나가면서 어느 뭐 2km든지 아니면 4km에 가서
양쪽 그 갱도를 연결만 시키면 자연 통풍이 됩니다. 저절로. 아, 그렇습니까? 예, 됩니다. 이와 같은 가능성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안보기관의 수장들은 하나같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저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투철한 애국심이 있는 분들이라고 칭송을 받고 있었던 대한민국의 현실. 그런데 지금은 더욱 상황이 나빠지지 않았습니까? 왜냐고요? 안보기관의 수장을 비롯한 요원들이 다 좌파로 물갈이 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니 애국심이 있다는 남재준 장군 같은 사람도 저런 수준이었으니 지금의 안보 라인에는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뭐 저는 이제 그 현장에 다니면서 어떤 뭐 우리 그 단체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느낀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그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보는 그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지만 그런 거는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위에 고위 그 직에 있는 분들은 보고만을 이렇게 받아서 업무 처리를 하고 또는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고 이런 상황이 되다가 보니까 현장에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의 보고 체계가 했을 경우에 거짓 보고를 받을 수도 있고요. 은폐하는 그 보고 체계가 그 조직 내에 있다고 보면 절대 올바른 보고가 들어가지 않겠죠. 그 다음에 지시를 내려도 반대로 어떤 그 현장에 내려가는 지시는 엉뚱한 방향으로 이런 지시가 내려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그동안에 그 활동을 하면서 그러면 어떤 뭐 단체장이라든가 어떤 기관의 장이라고 보면 그 지역에 들어온 땅굴을 갖다가 그 지역에서 그러면은 기관장이라든가 뭐 단체장이 어떤 지시를 내려서 파봐야 되겠지만 그걸 실행에 못 옮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단체 같은 경우에는 각자 뭐 이렇게 그 호주머니 털어서 그런 활동을 해오고 있고 또는 뭐 기부금 일부 뭐 조금 이렇게 받는 그 자금을 모아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분들이 자기 사비를 털어가지고 애국심이 발동해서 그런 그 활동에 지원을 해줄까요? 그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그 기관의 보고 체계 자체도 그분들 역시 자기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상위기관에다가 보고를 하는데 결국은 그 보고 체계는 국방부까지 올라가면 저희가 만나봤던 우리 구사단 앞에 그 예전에 그 오래된 그 땅굴이 나온 적이 있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지만 그분들은 나와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볼 적에는 그거는 엉터리 자료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그 발표를 했는데 전혀 현장 조사를 제대로 안 하고 이런 부분이 그 발표가 이루어지다가 보니까 엉뚱한 이런 그 방향의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보고 체계는 가감 없이 이렇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예전에도 오래전에 그런 보고를 여러 번 이렇게 청와대 쪽이나 안보 관련되는 국방기관에다가 제공을 했지만 번번이 나와서 제대로 확인하는 바가 없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내 집 앞을 내가 지킨다는 심정으로 국가 믿지 마십시오. 이 얘기가 자칫 나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결국은 그 안보는 국민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스스로가 앞으로 지켜서 국민들이 힘 모아서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국가를 지키는데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남재준 장군도 그 지휘 체계 속에서 네. 거짓된 네. 그 보고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겠네요. 아마 정확한 전달이 뭐 무슨 보고 체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사실대로 보고가 이루어졌다고 보면 아마 그 사실 조사를 그 당시에 했겠죠. 그렇지만 뭔가가 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 보고 체계가 뭔가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결과를 보고를 받아가지고 네. 또 안보 라인의 그 수장들이
또 대통령께까지 이렇게 보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봐야 그럼 되겠죠. 결국은 잘못된 보고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네, 결국은 우파의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네. 그 안보 문제에 대해서 그 땅굴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뭐 좌우를 논하기 이전에 국가의 안보에 직결된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정치적으로는 뭐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낼 수가 있고 생각은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죽고 사는 문제만큼은 국민들이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방송에만 의존을 하고 방송에 나오는 게 전부 사실인 것 마냥 믿고 있지만 지금까지 그 어떤 뭐 좌우를 논하기 전에 국가 안보만큼은 지금은 철책을 허물어서 안보파리를 한다는 거는 그 자체가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이런 그 행위를 하라고 국가 국방부에다가 이런 걸 요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국방부라는 그 조직이 이런 활동을 하고 이런 행위를 했는데 이것은 국민들한테 강력한 지탄을 받고 국민들이 항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땅굴 탐사 활동을 지금 몇 년 동안 해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올해로 지금 뭐 5년째인데 그나마 이제는 그 저희가 지난 1월 달에 1월 중순경에 이게 뭐 도저히 참다 못 해가지고 이 사실을 국방부의 여러 기관에다가 같이 그 보고를 해가지고 그것도 한 10일 가까이 이렇게 그 신고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조사단이 꾸려져 가지고 현장 나와서 현지 답사하고 저희가 넘겨준 자료만 가지고 가고 아직까지 일체의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한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이것은 직무유기 행위라고 봅니다. 왜? 그 당시에 나와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땅굴을 파고 있는 이 북괴군들을 잡아내는 게 우선이냐, 아니면 이걸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내용을 말씀을 저희가 드렸는데요. 그게 뭐 개인한테 요구를 했는 것도 아니고 국가기관에다가 바로 즉각 나와서 현장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구를 했을 적에 이분들의 반응은 상당히 비협조적인 이런 그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나 그러면 지금 현재는 지뢰를 전방에서 전부 찾고 있기 때문에 병사들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장비라든가 이런 인력들이 거기에 전부 투입이 돼서 현재 당장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언제 해준다는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고요. 지금까지 일체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땅굴 속에서는 지금도 파고 있습니다. 싱크홀이 나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10년 전만 해도 이런 내용이 전혀 방송에도 나오지 않고 실제 상황도 없었습니다. 도로가 무너지고 도로가 아닌 공원이 무너지고 이런 직경이 3m가 넘는 깊이가 5m가 넘는 이런 어마어마한 땅꺼짐이 발생을 해도 지금 정부 기관에서는 무관심하고 지자체에서는 조사도 안 하고 덮어버립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재현이 되고 있는데 이 원인을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공사 현장이 없는 곳이 굉장히 많았고요. 거기에는 저희 나름대로의 탐사를 해보면 거기에는 땅굴이 반드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과연 알고나 있겠습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이 제발 이제는 땅굴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한 목소리를 내서 국가기관이 이 정도로 지금 국민의 어떤 안보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땅굴 탐사를 하는 입장에서 네. 굉장히 땅굴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네.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일 텐데요. 네. 북한은 지금 핵을 네. 개발을 하고 네. 그다음에 미북 회담을 통해서 어떤 핵을 인정해 달라. 네.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해오면서 최근에 베트남의 그 회담이 네. 좀 결렬이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나 그러한 그 핵은 자기들 어떤 그 체제 수호용으로 저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반면에 땅굴은 반드시 저 북한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네. 사용할 걸로 그렇게 저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본다면은 핵보다 더 무서운 게 사실은 땅굴 아닙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 그러면 김일성이가 죽기 전에 핵무기 하나보다 땅굴 한 개가 오히려 엄청난 그 위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국군 포로들을 제가 알기로는 아마 땅굴 파는데 강제 노역으로 땅굴 속에 집어넣고 6.25 전쟁 직후부터 땅굴을 파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군 포로 송환이 절대 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누구도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 국민의 우리 사는 그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가 그 포로로 돌아오지 못한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남아있는 이 유족들이 반드시 이 부분을 국가에다가 항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탈북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땅굴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고 있고요. 누구 하나 이 땅굴에 대해서 언급을 공식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누군가가 그 어떤 그 이야기를 못하게 하는 이런 조직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내용들을 오늘 폭로하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탈북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를 하는 이런 조직들이 있답니다. 예전에 들은 이야기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그 협박과 어떤 시달림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게 우리 국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땅굴 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됐는데요. 지금도 땅굴은 진행 중에 있고 또 땅굴 관련돼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땅굴에 관한 내용을 제보를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일이 그분들의 신변 때문에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분들이 그나마 조금씩 제보를 해줬기 때문에 그 북한의 땅굴의 은폐라든가 남한 내에 6.25 전쟁 직후부터 우리 남북이 갈라져서 지금 휴전 중이다가 보니까 전범 재판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아마 남한에서 활동하고 있던 고정 간첩들이 지금 토착화돼 가지고 아마 그 북괴의 이런 남한에 있는 간첩 조직들하고 5.18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금까지 엄청나게 그런 이야기만 꺼내면 덮고 있는데요. 이놈들이 아직까지는 어떤 소탕 작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남한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황장엽 씨가 내려오셔가지고 5만 명이 넘는 남한의 간첩이 조직이 활성화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 조직이 언젠가는 소탕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누구도 어떤 그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자 그러면 어떤 정부 기관, 어떤 조직, 모든 곳에 그 조직이 아마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국민들이 넉넉히 있는 사이에 우리는 어떤 그 조직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탈취당하는 이런 상황도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 땅굴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국민들에게 더 계속해서 알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오늘은 땅굴에서 이렇게 녹취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이후에 네. 그런 시간을 좀 내서 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상기시키는 네.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제가 자료를 좀 가지고 나와서요. 국민들한테 그동안에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생생한 땅굴 속에서 작업하는 이런 파일들을 재생을 좀 해서 소리의 실체를 설명을 해가면서 제가 한 5년 가까이 이렇게 땅 속에서 나오는 소리를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고
이런 그 땅속에 대해서 작업하는 정황들을 국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데요. 그 실체를 폭로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되는 대로 선구자 방송을 통해서 앞으로 국민들한테 많이 알릴 계획입니다. 정체적 위기의 대한민국. 눈 감고 있는 정치인들과 안보기관과 국민들. 그렇다면 이 나라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인지 말을 하지 않아도 뻔한 이치인 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국민 여러분.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때로부터 2019년 3월 1일로 딱 10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독립 만세를 다시 외쳐야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지배하는 독재로부터의 독립, 공산주의가 좀먹고 있는 가운데 자유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침해를 당한 것으로부터의 독립만세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 한 분, 박근혜 대통령. 죄 없이 감옥에 갇힌 지 3월 31일로 만 2년이 됩니다. 죄 없는 여성 대통령이 힘없이 끌려가 갇히게 된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태극기 집회에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외치고 그의 석방을 위해서라면 정신없이 헤매고 다녔습니다. 민초들이건 과거 대단한 관료들을 지냈건 저 가짜 대통령이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세력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그 어디에도 없이 2년의 시간이 흘러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래도 민초들이 다행으로 여기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비록 감옥이지만 살아 숨쉬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가지고 그와 다시 만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버티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국민들의 태극기 운동과 하늘을 향한 기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보내주시는 엽서, 편지, 서신들을 통해 힘을 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018년 3월 1일을 기해 박근혜 대통령께 보내는 엽서 캠페인을 그림 엽서 2차분을 발행하여 보급하고 오던 중 이번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에 1년 만에 3차 엽서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총 9종류의 그림들은 구치소에서 받아보시는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감회가 남다르고 또 힘을 얻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는 2019년 3월 1일 금요일 대한문에 집결하시는 날에 대한문 시청에 오시게 되시면 현장에서 구입을 하실 수 있으며 현장에서 구입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지방에서 주문을 하시는 분들은 이전처럼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4861로 문자로 주문하시는 분 성함과 받으실 정확한 주소, 수량 1차, 2차, 3차 발행 엽서 중 각각 몇 세트인지를 문자로 표기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1절 100주년 기념 3차 엽서를 보시겠습니다. 생명이요 그러구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이 복귀하시는 그날까지 선구자 방송의 엽서 보내기 운동은 계속됩니다. 1, 2차 엽서들과 함께 또 다른 감동을 주는 익히 보아왔던 그림들을 엽서로 여러분들이 만나시게 됩니다. 그동안 많이 참여하셔서 매주마다 많게는 천여 통의 엽서 편지들을 통해 세상 소식도 아시게 되시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엽서 편지들은 다 읽어보시고 간직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엽서 편지 보내기에 동참을 해주시고 아직까지 이러한 내용을 모르시는 주위의 많은 분들에게도 알려주셔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절에 대한문 시청에 나오시는 분들은 행사 진행 텐트 쪽에 오셔서 선구자 방송 엽서 코너로 찾아오셔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꼭 나와야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깨끗한 대통령입니다. 어쩌면 이 겨울이 구치소에서 보내는 마지막 계절이 될지 모릅니다. 대통령께서 이 마지막 겨울을 지탱케 할 유일한 방법 중 한 가지는 태극기 집회도 아닙니다. 대통령을 위한 법적 싸움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계를 향한 구명 호소도 아닙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엽서 편지 보내기입니다. 대통령은 수많은 국민들이 보내주는 엽서 편지를 통해서만이 힘을 얻고 계시게 될 것입니다. 그 엽서 편지들은 대통령을 더욱 강하게 할,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자신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이유들을 발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이 겨울을 넉넉히 견디시게 할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마음이 전달되게 해 주십시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전달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엽서 편지들을 통해 대통령께 막바지 생기를 불어넣어 드리십시오.